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한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우리나라 어떤 기사들을, 신문 기사들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이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일 날, 10월 25일 날 기사인데요. 신열로 인해서 사람이 자살까지 해요. 얼마나 심각하면은. 요 기사를, 사실은 뭐 이런 기사들은 뭐 방송할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언급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혜를 배우자는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를 보면은 뭐 강계, 만주는 그 전부터 전파가 됐었고, 강계, 원산, 서울 이렇게 날짜별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봐서 전파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학생들이나 그래서 22일 날 드디어 인플루엔자인 줄 알고요. 그리고서 23일 날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독감이 악성으로 변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센 놈이다. 사람이 죽어가더라. 요 당시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1차 감염되고선 좀 낯선 것 같은데 2차 감염되자마자 2, 3일 사이에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재발은 위험하다.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같은 날짜 신문입니다. 오늘은 신열로 자살까, 요 기사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여기 신문 기사가 나와 있네요. 독감 환자가 신열하면요,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면은 머리 쪽도 열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정상 작동이 될까요? 머리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열이 뜨니까 막 섬광,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뜨면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고열로 시달렸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열에 쓰여, 귀신에 씌운다 그러죠, 우리 옛날 말로. 맨정신이 아니라 신열이라는 귀신 때문에 내가 씌여서 엉뚱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현을 신열에 씌여서 칼로 배와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제 내용은 좀 짧습니다만 어쨌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이제 이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환자가 신열, 몸에서 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헷갈려한 거예요. 신열이 귀신이 씌우듯이 신열에 씌어서 칼로 배와 목을 찔러서 자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사람 심리가 자살을 한다고 하면 한데 여기도 찔러도 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더구나 목과 배를, 목도 찔고 배도 찔리기 어렵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뭔가 조금 물음표는 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봐서는 조금 물음표는 붙는데, 이제 기사 내용이니까 그대로 봅니다. 경성본정 이정목 20, 요건 이제 거기 번지수를 말합니다. 요건 이제 그냥 생략하고요. 좌야라고 하는 철물점 점원으로 있는 좌자목콩이라는 일본 사람인가 보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 21세 된 자는, 어쨌든 뭐 이런 주소에 사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 주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지난 21일 오후 6시경에 그 상점 뒤에서 칼로 목줄 때문에 이게 목줄을 말합니다. 여기 경동맥을 말하거든요. 경동맥과 배를 찔러서 자살하였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두 군데를 동시에 찔리기 어려워요, 사람이. 뭔가 타살인데 뭔가 뒤집어 씌우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뭐 또 현장을 본 건 아니니까요. 원인은 요새 유행성 감기에 걸려 경성병원, 지금 이제 옛날에 서울대병원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경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병은 이제 폐렴이죠. 폐병이 병발하면 아우를 병자입니다. 아우로서 발생됐다. 겸비해서 발생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폐렴병이 발생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폐렴이 병발 같이 발생이 됐다. 플러스 알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스스로 자살하였다더라. 아까 대해서는 조금 좀 물음표는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뭐 이 기사 내용 갖고 뭘 다 뭐 추정할 뿐이죠. 아까도 경성병원에 지금 이제 그 경성공립종합병원에서 이제 예전 서울대 전신 병원입니다. 거기. 요 뭐 같은 사진이 하나 또 있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마 이제 물론 다른 사람입니다만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 당시 시대에 비슷한 사람들이라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자, 고차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고열로, 자, 이게 이제 스스로 자살했다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열이 일단은 무조건 고열이에요. 이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지금도 우한폐렴 보면 고열이 나서 이렇게 다 온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고열로 인해서 아마 정신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 열이 뜨면은 이제 컴퓨터가 순간 오작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통증이 심했어요, 이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진통제가 이제 발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정입니다. 또 그걸로 정신찬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폐렴도 되고, 뭐 젊은 나이지만 또 생활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점원이니까. 사장은 아니고 점원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여기도, 이 동네도 사람도 죽고, 막 곳곳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뒤숭숭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세가 온다고 하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죠.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사자는 힘든 얘기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한폐렴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걸 또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살아남아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사회적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죠. 어쨌든 이런 숙제들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일은 없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또 일부러 이제 좀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지금까지 사당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